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시면 현재 y는 mx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기울기가 m이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원점을 지난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 이것을 우리가 GM이라고 하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황을 먼저 정리해서 빠르게 GM을 먼저 구해와라 이 설명되는 건데, 첫 번째 할 것은 이 fx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절대값이 혼자 있었으면 나는 x-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거야. 하지만 이 바깥쪽에도 x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x가 1보다 같거나 작다면 현재 fx라는 것은 2x 더하기 3에다가 x-1을 빼줄 것이고, 이것은 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된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때는 fx가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절대값 x-1이다. 그럼 합쳐준다면 fx는 3x 플러스 2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살짝 와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이 그림은 이렇게 x축 y축 만들었는데 요 경계선이 얼마냐면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현재 여기는 1,5니까 여기가 한 5 정도 잡자고요. 여기 정도 한 5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처음에는 나는 기울기가 1짜리 그래프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짜리, y는 x 플러스 4. 그리고 현재 이 1보 닫거나 클 때는 기울기가 3짜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y는 3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두 번째 y는 gx, 현재 보면 gx를 gm을 구해야 되니까 y는 mx가 오는 거야. 첫 번째, m이 음수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m이 음수면 나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가 나올 거야. 둘. 그러면 m이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m이 0이고 gx는 현재 우리가 fx는 이렇게 갈 테니까 또 한 번 만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개가 나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울기가 완만하면 이렇게 해서 또 와서 만나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안 만날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가 평행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는 m이 0하고 1 사이라면 이때는 몇 번? 그때는 한 번을 만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만약 m이 그러면 1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m이 1일 때는 안 만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안 만날 때가 언제지? 라고 하면 이럴 때 계속 안 만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만약에 m이 3이니까 3이 된다면 어떨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1부터 해서 m이 3, 4이라면 이때는 당연히 0개가 될 거야. 네 여섯 번째, 그러면 m이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3보다 같을 때도 안 만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보다 클 때네? 그러면 이게 더 가파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안 만나더라도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직선하고 관계가 점점 안쪽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하고 여기가 오잖아 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러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가파르고 얘는 3이니까 5, 3이면 더 이상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날 수는 없는 현재 그림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5보다 더 커지면 6, 7,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끝났네. 여기에서는 몇 개? 그러면 한 번 만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GM은 어때? 라고 하면 m이 0보다 기본 0보다 작다? 0이다? 아,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으면 그때는 한 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해서 m이 1부터 해서
요거 합쳐주면 되겠죠. 요렇게 합쳐주면 기본적으로 m이 3까지는 몇 개야? 라고 하면 0개. m이 3보다 커지면 그때는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이 갈라진 함수네? yes. 그러면 m이라는 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0 나옵니다. 여기 다시 1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y는 gm.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세 번째 주는 것은 문제에서 뭐랬어요? gx 곱하기 hx가 뭐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 단 h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바로 딱 요 부분에서 뭐해라? 함수값 0을 주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함수는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설명되죠. 우리 계문적사하고 수학2에서 많이 봤던 실제 수능 컨셉이에요. 그래서 hx는 뭐야 하면은 1과 3에서 0이 된다.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얼마 했어요? 1이다 설명돼 있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HO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되면서 정답은 바로 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그 문제풀이 강좌 중에서 준킬러 문항 푸는 법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냥 읽는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뭐뭐라고 하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달라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식정리해달라 하면은 식정리 구하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최적화 정리하면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최적화 정리를 다 하고도 이해가 안 갔을 때 그때 가서 구하는 값부터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해석을 하게 되면요, 아직 조건물이 최적화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부터 이 목적성을 발휘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위에서부터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달라.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해가 안 됐을 때만 구하는 값에서부터 역추적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2일차의 1번 문제를 봤는데 증명 문제가 나왔잖아요. 증명 문제 나올 때는요, 우리는 이 증명하는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일반적인 공식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증명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지 말고 증명해봐라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증명하는 과정을 위해서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이 증명을 원래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 증명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 써줘야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가야 될 과정을 1, 3, 5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 3, 5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문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증명하는 문제의 목표는 뭐냐면 맨 처음에 뭐 한다? 바로 구하는 값인 가나다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나다를 봤으면 바로 연결해서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 문맥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최적화 정리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해라? 가가 나오면 앞 문장에 있는 최적화 정리. 문장이 있으면 문장의 내용을 최적화 정리하시고 식이 있으면 식을 최적화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증명 문제는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게 목표니까 그 블랭크 앞에 있는 것이 문장이냐 식이냐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를 쭉 봤는데 가가 뭐야? 그러면 n이 2m일 때 b의 개수래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여기 쭉쭉쭉쭉 봤어요. 그러니까 b가 얼마에 있어? 이때면 바로 0이 남았네요. b가 2분의 n보다 작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n이라는 게 뭐라면? 2m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것은 n보다 작겠네? 이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 몇 개 있어요? 바로 n-1개가 있겠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n-1개가 있다. 1부터 n-1까지구나. 자,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1까지 2n-2K 값을 나라고 할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2 곱하기 2m인데 여기는 변수가 K지 m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이게 n-1번만큼 쌓인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는 2분의 m 플러스 1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랑 요거 지워지면서 요거 빼준다면 이거는 2m의 n-1 여기는 n-1 곱하기 m 같은 거네. 그러니까 한 번을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나. 자, 그러면 가도 찾았고 나도 찾았어요. 다가 뭐죠? 이게 돼 있어요. 다는 말이죠. n equal 2n 플러스 때 t 2n 플러스 1이야. 2n 플러스 1이 뭐냐면 다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현재 자연수 A 개수는 요거다. 이상 자연수 M에 관해서 여기 있네요. M이네요. 그러니까 2M이면 M, 2M을 써주고요. 2M 플러스면 여기가 2M 플러스 1이 되라는 얘기야. 그런데 현재 정리해보면 T가 2M 플러스 1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근데 N equal 2M 플러스 1이면 여기가 2분의 n인데 요 n이 2m 플러스 1이야. 그러면 b라는 것은 2분의 2m 플러스 1, 즉 b라는 것은 m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1부터 해서 어디까지? m까지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바로 2m이 아니고 2m 플러스 1. 앞에선 살짝 따라와 보면 얘가 2m이기 때문에 여기가 2m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2m 플러스 1이면 여기도 얼마 나온다? 2m 플러스 1이 나와야 한다. 자, 그러면 2m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는 2k다 라고 설명해서 정리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현재 2m 플러스에다 m 곱했으니까 m 곱하기 2m 플러스 1 이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m 플러스 1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요. 2m제곱 더하기 m.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여기는 m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것은 m-1. 나라는 것은 m-1. 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m제곱이다. 이게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간단하게 블랭크 값만 빨리 찾는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5, G6, 그리고 H7 따라가 보시면 5 넣어주시면 4, 6 넣어주시면 6 곱하기 5, 7 넣어주시면 여기는 49. 그러면 6, 5, 30. 그러면 34에다가 49를 더하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3 하나 올라가면 정답은 83이다. 예. 그렇게 정답을 찾아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번 문제 나갈 텐데, 현재 이것은 수력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비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기하학 문제 나올 때는 먼저 그림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현재 이 그림에다가 수치와 성질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길이가 4인 선분 A1, B1이 지름으로 한다는 말, 그리고 B1, A1, C1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A1, B1과 A1, C1이 4대 3이라는 말을 쫙 봤으면 여기를 빨리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쭉 봤을 때 현재 이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SN의 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SN이 뭐지? 라고 물어봤지만 살짝 그림을 봤더니 어때요? 현재 이렇게 하나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또 하나가 들어있죠? 이거는 단순한 스타일이구나. 그쵸? 분열형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기하학이 좀 어렵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할 거냐? A1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 구하기. 그러면 A1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했는데 살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질을 입력해주면 여기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 여기는 4.
그럼 원주어 성질에서 여기는 수직 이게 될 거고, 문제에서 아까 줬지만 여기가 수직이고 요 길이가 4대 3이니까 여기 3이고요. 여기가 5라는 것도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첫 번째 A1 값이 뭐야? 라고 하면 요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파이 r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건 요 길이 아닐까? 요 A와 B라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반지름하고 AB 값만 구하면 이 문제의 첫 번째 항 끝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건 반지름이 얼마짜리면 2짜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여기는 곱하기죠. 파이 r 제곱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4파이. 그 약분하면 여기에 2파이구나 라는 값을 하나 뽑아줄 수 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B를 어떻게 구해야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이 닮은 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2분의 1 곱하기 뭐와 같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5, 그 다음에 높이는 B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워주는 조건으로 B는 바로 5분의 10이구나. 이런 거죠. 아, 그러면 5분의 10이면 살짝 봤을 때 여기는 얼마냐면 4가 나오고 여기는 5분의 12가 나오고 여기는 바로 A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6은 25분의 144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제곱이라는 건 결국 25분의 16 곱하기 25야.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곱하시면 5, 6에 30, 5, 1은 5. 여기는 32. 아, 그러면 여기가 간단하게 40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400에서 144를 뺀다면 이거 256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56이면 16 곱하기 16이 얼마죠? 6, 6에 36, 6, 1은 6, 16. 아, 16의 제곱. 그래서 A라는 건 5분의 16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구했던 것은 여기가 5분의 16,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5분의 12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살짝 지워서 우리가 원했던 값을 하나하나 구해보시면 이렇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현재 얼마 나온다? A 곱하기 B. 그러니까 5분의 16 곱하기 5분의 12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 역분하면 6. 그러면 초항값은 2파이 플러스 25분의 6, 1은 6, 6, 6에 36, 바로 96이야. 설명하시면 A1은 끝이 되는 거죠. 2파이 더하기 25분의 96. 6, 1은 6, 6, 6에 36. 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제 뭐 하냐면 두 번째 항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항은 공비를 구하는 거니까 공비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2짜리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원은 어떻죠? 그럼 반지름 R로 잡아주면 되겠네? 예. 그러면 길이가 몇 대 몇? 2대 R. 그러면 1대 2분의 R. 이게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얼마야? 아, 이거는 1대 4분의 R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R제곱 갖고 오든지 4분의 R제곱 갖고 오든지 최악의 경우 R값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접한다는 뜻인 거예요. 현재 여기 원도 여기 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2면 여기가 2면 여기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요 길이 얼마야?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R이니까 여기는 2 플러스 R이겠다. 이게 되는 거죠. 2에다가 R까지. 그러고 또 하나 여기 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R이겠네? 예.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해서 밀어버리면
아, 밑에 있는 현재 요 길이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 2-r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요 길이만 알면은 어때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정리했을 때 여기가 3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요 값만 안다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바로 3-t구나. 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살짝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줬던 게 뭘 줬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라는 값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살짝 한 번 더 따라 볼까요? 좀 귀찮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도 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하면은, 여기 각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삼각비가 만들어지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여기가 2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살짝 와보면, 여기가 바로 2세타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옆에다 구했던 그림을 딱 보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세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 t. 여기는 r.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t분의 r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만 내가 구해온다면 요거 살짝 넘겨서 r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t 값을 먼저 줘. t 값을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정리해 보시면 탄젠트 2분의 세타예요. 왜냐면 여기 탄젠트니까. 탄젠트 기본적인 2세타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거 3분의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2세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야?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더해주면 2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니까 여기는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6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4-4 탄젠트 제곱 세타와 같고요. 요거 약분하시면 2 여긴 3 될 거야. 그쵸? 정리하시면 싹 다 왼쪽 넘겨주시면 2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3 탄젠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2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그러면 요거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값이 얼마 나와? 2분의 1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때? 삼각형 모양이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이잖아. 즉 t라는 것은 뭐와 같다? 2r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다가 다시 한번 입력해 주는데 살짝 그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옮겨놓으면요. 여기는 3-t였어요. 3-t. 그럼 3-2r. 여기는 2-r. 여기는 2 플러스 r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r 값을 구해달라.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 r 플러스 2의 제곱은 2-r의 제곱 플러스 3-2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r제곱 플러스 4, r제곱 플러스 4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2ab가 4r, 마이너스 4r 땡기면 8r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4r 제곱 마이너스 2는 4, 4, 3, 12r 플러스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4r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9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에다가 하나는 9, 1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맞죠? 그러면 여기는 2r 마이너스 9하고 2r 마이너스 1은 0이다. 즉 r은 2분의 9하고 2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r이 2분의 9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길이가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r 값은 2분의 1이다 얻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R 값을 구했다는 건 결국에는 여기는 1대 4분의 1 곱하기 R 제곱.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인 결국 공비는 16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푸시면 되는데 식만 마무리해주고 넘어갈게요. 현재 이 문제 정답은 결국 1-16분의 1 그리고 처음 등장한 수는 25파이 플러스 25분의 96이구나.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수일극한 이 등비급수 문제 나올 때 상악함수의 합차 정리가 동반돼서 출제될 확률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올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들어갈 텐데 4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BAC가 3분의 2파이예요. 오케이, 그게 3분의 2파이야. 알파, 베타 나왔는데 AB가 AC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AB라는 길이가 AC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삼각형은 이등변은 아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C하고 BD하고 CD 같대요. 그러니까 BD하고 CD가 같구나. 그러면 이거 알파면 여기도 알파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알파고 여기가 2알파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건 2알파 더하기 3분의 2파이 플러스 베타가 파이겠구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파이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넘길지 알파 넘길지 나도 잘 몰라요. 자, 그런 상태에서요, 상대방이 주는 옵션은 코사인 제곱 알파는 14분의 7 더하기 루트 21. 숫자가 안 이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했지만 읽는 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했더니 바로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준 거야. 탄젠트 베타의 값.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고 하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길이가 아니고 이 값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탄젠트 베타가 뭐죠? 한번 활용해 달라는 얘기야. 탄젠트 베타? 베타라는 거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값을 써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탄젠트 베타라는 건 기본적으로 탄젠트의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젠트 3분의 파이, 즉 루트 3 마이너스 탄젠트 2알파,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3에 탄젠트 2알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탄젠트 2알파가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2알파니까 여기는 알파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각도를 먼저 일치시켜야겠네? 정답이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하면 바로 코사인 2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2알파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구나. 이게 되는 거야. 또 한 번 정리해서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꿔주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합쳐준다면, 넣어주면 요거 약분하면 7 나오겠네. 예. 그러면 7분의 7 더하기 루트 21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요거 1이네? 그럼 얘랑 지워지겠네? 이게 되는 거죠. 예스.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7분의 루트 21 끝.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살짝 그림을 그려서 2알파를 만들어 준다면 여기는 7, 여기는 루트 21. 그러면 7, 7, 49. 여기는 21. 빼주면 28. 그럼 여기는 2루트 7. 루트 28 나와야 돼. 이 뜻이죠. 그러면 사인 2알파는 뭐죠? 이거 필요 없죠. 여기서 바로 탄젠트 2알파 값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루트 21분의 2루트 7. 정리하시면 루트 3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또는 3분의 루트 2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게 되겠죠? 예. 뭘 쓰든 자유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값도 정리해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3분의 2 루트 3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의 루트 3이니까 얘를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 똑같지만 이런 표현 한번 써주자.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3분의 여기 정리해주면 루트 3. 여기는 얼마 나오겠어요? 3분의 넣어주면 마이너스 9분의 2 루트 3이구나. 그러면은 얘는 9분의 3이니까 빼버리면 이거 9분의 루트 3이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54 루트 3에다가 탄젠트 베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54 루트 3에다가 곱하기 9분의 루트 3을 해달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9, 6에 54, 6 곱하기 3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웠던 문제였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7반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킬러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